자, 아진산업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이 들어왔어야 되죠. 이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충격파가 만들어낼 파동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눌림을 바로 주지 않고 5일선을 따라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5일선을 따라서 주식이 같이 함께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뭐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 위에서 5일선 위에서 체결시킨 물량이 이 이평선을 끌고 온 거죠. 근데 이날 주가를 5일선 밑으로 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기준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이날이 될 것이고, 기준 날짜를 기준 날짜를 잡아서 가격 계산을 하면은 3,195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 계산은 이제 잘 하시겠죠. 3,195원. 그러니까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람이 관심이 많이 쏠렸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3,195원이라는 5일 이평값을 기준으로 이 5일선에 대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은 물량을 내뱉기 시작을 하는 그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물량을 받아서 총알바지로 쓰고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오늘 다시 갭을 뛰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나가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매매 이론인 돌파 매매 1번 있죠.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마이크도 안 나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다시 3,195. 뭐 세력들이 밑에서 매집을 했든 여기서 뭐 매집을 했든 어쨌든 관계없이 이러한 파동은 이때부터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조정 국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어떤 페이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 과정에서 5일선 돌파가 일어나더라. 자, 그래서 분차트를 보도록 하죠. 보면은 아침부터 일찍 전일 거래량을 빠르게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은 3,195.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항선도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전일 대비 터져 주었고, 그러면 앞으로 오늘은 이게 가속도가 붙거든요. 아침에 빨리 터지면 앞으로 더 거래량이 불어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 눌림에 매수를 하셨으면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 3%가 이쯤이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손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손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돌파하면 그때 노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본다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손절을 자꾸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손절을 해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돌파가 아닌 거지?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가격 위를 뛰어넘었는데 이건 왜 돌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돌파가 아니었던 걸로 결론이 나버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하셨다면. 그럼 대체 내가 본 이거는 뭐야? 이게 저항선에 저항이 너무 센 건가? 아니면은 뭐 이게 저항선이 아니라 뭐 다른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그 고민조차도 결국엔 여기서 손절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원칙대로 손절을 해본 사람들만. 그래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어
이전에 다른 분이 여쭤보기도 했고,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볼 거는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죠? 주제를 완전 돌파와 불완전 돌파 구분하기 위한 요령. 예,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그대로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요령이에요. 요령. 아시겠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종목 특성을 아셔야 돼요. 종목 특성. 자, 그게 뭐냐면은 이 아진 산업이라는 녀석은 이제 이때부터 저희가 당연히 지켜봤겠죠. 지켜본다면은 이때는 뭐 상한가를 너무 빨리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이때부터 본다면은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상승파를 만들어 준다면, 갭도 하나의 상승파니까요. 갭은 한 6%, 7% 정도 띄워주네요. 자,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이것 또한 뭐 5.6, 뭐 6% 정도. 자, 그리고 얘는 한번 띄워주면 한 8% 정도. 8%, 8.5. 네, 6%, 6%, 8%. 자, 그 다음 거래량 터졌을 때 이 친구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습성. 이건 한 10%, 6%, 6%, 8%, 10%. 자, 그러면은 대충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진짜 막 이렇게 계산하진 않아요. 6%, 6%, 8%, 10%. 이거 다 더하면은 12, 20, 30. 그쵸? 30. 자, 30 나누기 4는 4, 7에 28. 7점 몇이네요. 7점 몇. 그쵸? 자, 7점 몇일 거예요. 얘는 평균적으로 슈팅을 하면은 7% 정도 쏘는 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노하우 뭐 이런 겁니다. 매매 기법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고, 얘는 그냥 한번 쏠 때 7% 정도 쏘는 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첫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 순간의 상승 파동을 보자는 거예요. 3195였죠. 네, 그 순간을 보자는 거죠. 자, 일단 갭으로 먼저 한번 일단 여기 이만큼 전일 종가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갭으로 일단 먼저 한번 이만큼 띄웠어요. 갭으로 7% 정도 벌써 띄웠네요. 네. 그 상태에서 자, 한번 또 쐈어요. 7% 정도, 7% 조금 안 되게. 그럼 얘는 한 번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많이 간 거예요, 얘는.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많이 간 거예요, 많이. 보통 이 친구는 쉬었다가 차면은 그러니까 도움 닫기 하고 차면은 뭐 6%, 7% 평균적으로 7% 정도 쏘는 애인데, 얘는 아침에 갭으로 일단 7% 띄워놓고 또 한 7% 정도로 쏴버렸어요. 많이 쏜 겁니다, 많이. 주가가 막 이러고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부담될 수 있는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제가 결국에는 3,200원을 놓고 계속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공으로 떨어지는 자리, 공공공으로 떨어지는 자리들은 항상 라운드 피겨가 강해요. 얘는 종목 특성상 한 7% 정도 쏘는 아인데 라운드 피겨에도 걸리고 이미 갭도 띄웠어요. 또 갭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갭 아래로 끌어당기려는 인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뭘 만들어내요? 될까? 네, 될까? 하는 의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심이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줄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매매를 안 한다라는 선택지라든가 아니면은 재돌파. 아, 얘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정말 뚫을 생각이면 재돌파 해주겠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의심이 모여서. 그러면은 바쁜 와중에 내가 여기 차트 가가지고 이게 얼마나 슈팅을 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으면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종목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얘는 한 7, 8% 쐈구나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첫 뉴스 이후에 나오는 슈팅들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 선에 갇혀 있어요.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슈팅의 그 규모가 비율 그게 정해져 버려요. 선수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럼 그거를 빨리 알아챌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전부 다 많이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이 했을 때. 이게 돌판가 싶어가지고 했다가 아니어서 손절을 막 숱하게 해본 사람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약간 조금 감정이 실리는 게 내용 자체가 엄청 복잡하고 막 대단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음, 이런 것들을 몸에 배게끔 만들기 위한 동기들은 전부 다 손절해서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조금 값진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매 기법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얘는 조금 불안전 돌파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는 거죠. 막 통과를 뭐 더 세게 해가지고 거래량을 더 터트린 거 그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모은 거를 위에다 올려놓고 체결을 시키는 건데 얘네들 방식이 다 체결시킨 물량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누어서 갈지 아니면은 뭐 한 번에 올려놓고 체결을 시킬지 그거는 세력들 마음인 거니까. 자, 그래서 실패로 끝났다면은 그 실패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종목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뭐 호가창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체결창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저항선 뚫을 때는 매도 물량이랑 매수 물량이랑 체결량이 막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매수 체결량만 이제 눈에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거는 부가적인 거고 그 종목의 특성이 정말 중요하더라.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그다음에 이제 재돌파에서는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감각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축구 선수가 있어요. 여기가 골대예요. 어 여기서 아이고 막혔네. 자, 이거 좀 넓게 보기 위해서 얘를 좀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골대예요. 골대. 축구 선수가 이 자리에서 쏴요. 그러면은 거리가 얘는 한 7% 정도 나가는 그냥 거리를 7%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나가는 슛을 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딱 여기에 맞게끔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신이 쏠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골대로부터의 거리. 그 선수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가면서 속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드리블을 해서 다시 골 앞에 갖다 놓고 이게 골대라 치면은 드리블을 해서 다시 골문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때리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골망을 더 평균적으로 쏜다 가정했을 때 이게 더 골망을 더 크게 흔들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드리블이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반동도 더 세고 튕기는 것도 더 빠르게 튕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손절을 그렇게 해야 찾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손절을 안 해보시면은 이런 거를 찾을 일이 없어요. 자꾸 감정이 실려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3,200원.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완전 돌파와 불완전 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그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이건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의 호흡에 차트를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바라보는 거를 이 종목 특성에 맞추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로 해서 쉬워 보이겠지만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내가 관심 있게 그 종목을 계속 그 만져보지 않는 한 만진다라는 게 이렇게 자꾸 건드려 보는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5장 시작 알람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게 그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꾸 만져봐야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약간 좀 예로 적절하진 않을 텐데 주머니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에 동전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주머니에 손만 넣어가지고 그 크기를 가지고 바로 얼마인지 셀 수 있죠. 그거는 그 크기가 서로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만져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이 만졌던 것들은 거기쯤 있겠지 이걸 알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자동차 깜빡이를 켤 때 뭐 저희가 악셀을 밟을 때 악셀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밟는 거지 눈으로 보고 밟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만진 거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꾸 많이 만져봐야 돼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얘 언제 오를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선도 그어보고 뭐 추세선도 그어보고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종목을 많이 만져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차트에다가 내 호흡을 맞춰주는 거예요. 차트에다가 종목에다가 근데 거꾸로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매매 호흡에 단타 매매 호흡에 차트를 맞추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3분봉이나 5분봉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3분봉에서 보면은 더 이게 돌파라고 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5분봉을 보면은 돌파에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돌파를 했다 안 했다가 그 가격을 뛰어넘었다 그게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다 다른 요행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얘는 결국에는 돌파를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보게 되는 차트 형태가 있을 거예요. 차트를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맞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매매자의 호흡에 맞춰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1분봉이 맞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3분봉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3분이나 5분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1분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또 많이 보는 건 또 달라요. 60분도 보고 120도 봐요. 경우에 따라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호흡에 차트를 맞출 줄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기준에 일단은 목을 메고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여기 동그라미 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돌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네모난 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주문을 해요. 네모난 건 여기에 갖다 놓고 동그라미는 여기에 갖다 놓으래요. 누가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여기,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이건 여기 서로 다른 방향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빠르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걸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익숙해지게 만들려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게 편하면은 얘를 아래로 당기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잡아서 한쪽만 연습하면 돼요. 한쪽만
돌들을 한쪽만 이렇게. 그 나머지 돌 모아서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컴퓨터 상이기 때문에 마우스로 이것도 일일이 옮겨야 되는데 그 대신 더 편해지는 거죠. 어느 한쪽에 익숙해지면은요, 다른 한쪽은 반대로 익숙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맞추든 아니면은 뭐 종목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맞춰주든 어느 한쪽에 익숙하란 뜻이에요.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익숙해지면은 다른 한쪽은 반대로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종목 특성에 여러분들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줄이든 매매를 안 하든 재돌파를 노리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호가 라운드 피겨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가창의 체결창이죠. 정확하게는 체결창의 모습도 뭐 호가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살필 수 있으면은 살펴보는 게 좋고요. 또 호흡을 종목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나에게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내 기준에, 나만의 기준에 불완전 돌파와 완전 돌파의 차이를 분명히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꼭 어느 한쪽 기준에 익숙해지면은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그리고 이거는 뉴스가 하나의 뉴스로 이렇게 쭉 가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의 테마로 쭉 가니까. 근데 중간에 다른 뉴스가 나오면은 이거보다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뉴스가 중간에 다시 터져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비슷한 뉴스로 계속 쭉 가게 되잖아요. 얘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대북주죠. 비슷한 뉴스로 쭉 가면은 비슷한 슈팅을 계속 쏴요. 근데 중간에 뉴스가 빠르게 터지면은 그냥 쭉 가버려요. 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죠. 기분 좋아서. 또 종목이 맨 처음에 이게 이제 1파, 2파, 조정파, 3파잖아요. 1파가 발생될 때의 모습과 조정파를 거치고 3파가 발생될 때의 모습도 달라요.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완전 돌파와 불완전 돌파를 잡게 될 거예요. 그 노하우와 요령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손절은 최대한 하셔야 돼요. 일부러 손절하는 게 아니라 네, 확실하게 잡고 손절을 해서 마음이 아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노하우가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아서 찾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기준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한번 잘 유도리 있게 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진산업 중요한 건 이게 이제 5일선을 이용한 매매였다라는 사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